안녕하세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 제일은 용서다. 용서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채널 기준모입니다. 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뭔가 많이 구입하셨나 봅니다. 포도주나 뭐 생선 이런 거 많이 구입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이해하시죠? 영화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낫싱의 CMF 폰 1 리뷰입니다. 원래는 아이폰 16을 먼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구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 낫싱 제품 리뷰를 많이 했었죠. 특히 이제 낫싱의 CMF 시리즈죠. CMF 버즈 프로 2 이어폰, 낫싱 CMF 워치 프로 2를 리뷰를 했는데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완성도가 무척 높아서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스마트폰도 한번 리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낫싱 스마트폰을 많이 구입할 것 같진 않아요. 우리에겐 뭐 아주 비싼 뭐 갤럭시 스마트폰도 있고 더 비싼 뭐 아이폰도 있고, 다만 이제 애플과 삼성을 쓰기 싫은 분들도 세상에는 있을 겁니다. 현명하신 분들이죠. 뭐 현명하기로 유명했던 그 세종대왕님께서도 애플과 삼성폰을 쓰지 않았던 걸로 유명하죠. 자, 어쨌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리뷰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테스트를 하다가 쓰다 보니까 장점이 많아서 정말 제대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먼저 낫싱 CMF 폰 1은 낫싱의 서브 브랜드, CMF는 서브 브랜드죠. 그래서 낫싱 폰보다는 좀 저렴한데 신제품이라서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현재는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고 있고요. 해외 구매를 통해서 128GB 용량 버전이 30만 원대 정도면 구매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저렴하지만 낫싱 폰을 쓰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평범한 스마트폰 디자인입니다. 애플도 똑같고 갤럭시도 접히는 거 빼고는 다 똑같죠. 그냥 넓고 평평하고 지구처럼 평평하게 생겼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여기 옆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거 애플 아이폰 15 프로인데 크기가 이게 CMF 폰이 살짝 더 큽니다. 디스플레이는 6.67인치고요. 두께는 8.2mm고요. 무게는 약 200g 정도입니다. 뭐 프로, 미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CMF 폰 1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게는 뭐 내부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197g일 수도 있고 200g일 수도 있고요. 자, 왼쪽에는 볼륨 버튼 2개 있고요. 오른쪽에는 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유심 슬롯이 있는데 이 유심 슬롯을 열어보면 유심 반대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어요.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삼성이나 애플의 폰에는 이런 기술이 없죠. 기술이 없으니까 뭐 아주 비싼 스토리지를 넣게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 128GB 버전하고 1TB 버전 가격 차이가 75만 원 정도인데 낫싱폰은 11만 원만 추가하면 1TB 마이크로 SD 카드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2TB로도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하지만 뭐 여러분은 낫싱폰을 쓰지 않겠죠. 삼성과 애플이 있으니까요.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디자인적 차별점은 후면인데, 이 후면을 보면 나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데 패키지에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서 이 나사를 직접 풀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모듈식 디자인입니다. 모듈식 디자인은 이 LG와 구글이 한번 시도했다가 포기한 디자인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배터리를 바꾼다 아니면 뭐 음악 모듈을 뭐 바꾼다 막 해서 기능적인 면에 굉장히 집착을 하다가 이걸 기능적인 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CMF4는 이런 모듈식 디자인에서 기능적인 면보다는 주로 디자인적 면만 시도를 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나 뭐 배터리 뭐 이런 게 교체가 가능하진 않아요. 주로 이렇게 후면 커버 같은 거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스트랩을 단다든지 카드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디자인적 모듈입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교체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뒷면 나사를 풀고 뒷면 커버를 바꾸거나 스트랩을 걸거나 카드 케이스를 달거나 받침대를 걸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추후에는 또 추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볼륨 다이얼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이게 버튼이 아니라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하기 위한 고정 나사 같은 거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면 사실 뭐 나는 뭐 휴대폰 케이스 바꾸면 새 기분이 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케이스를 끼우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립감도 원래 이제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생폰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폰을 쓰다가 보면 후면 케이스가 기스가 나거나 스크래치가 나거나 아니면 뭐 깨지거나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생폰 쓰다가 후면 케이스가 낡으면 다른 케이스로 바꿔주고 색깔도 바꿔주고 색다르게 아니 지루하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제 인생도 이렇게 바꿔 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쪽이요. 자, 디스플레이는 풀 HD 6.7인치 아몰레드 화면입니다. 120Hz의 주파수 2000니트 밝기입니다. 해상도가 살짝 낮긴 한데 화면은 이렇게 플래그십 못지않게 밝고 선명하고 화질이 좋습니다. 뭐 주사율도 높아서 화면도 부드럽고요. 외부에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랑 비교를 해도 뭐 거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노치 디자인도 아니고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도 없습니다. 핀홀 구멍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문 인식 센서도 디스플레이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건 애플도 못하는 기술이죠. 설마 못하겠습니까? 마진 때문에 안 하는 기술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애플을 쓰겠죠. 자, 카메라는 5000만 화소의 기본 카메라와 16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있습니다. 3풀 3개의 카메라가 아닌 게 좀 안타깝죠. 아쉽죠. 자, 색감은 전체적으로 좀 연하게 세팅돼 있고요. 사진이 쨍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뭐 이게 더 현실에 가깝긴 합니다. 그리고 셀피가 아주 잘 나와요. 셀카. 저조도에서도 색감을 잘 잡고요. 피부톤도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잘 잡아줍니다. 노란기도 없고요. 그래서 셀카 자주 찍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폰이에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안 찍어요. 자, 비디오 스펙은 4K 30프레임 정도까지입니다. 자, 배터리는 5000mAh로 용량이 굉장히 크고요. 최대 23시간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실제 테스트 시에도 화면 밝기 60%, 볼륨 40%에서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에 20시간 정도 사용 시간을 보였습니다. 스크린 타임이 하루 한 5시간 정도면 이틀 정도는 충전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해요. 참고로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 16 프로 맥스가 배터리 용량이 4700mAh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용량은 비슷한데 실사용 시간은 아이폰 16 프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고속 충전은 최대 34W 용량인데 최근 아이폰 16 프로나 갤럭시 폰은 45W까지 출력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발열 때문에 한 35W 수준으로 낮춰놨죠. 요거 아이폰 최신 플래그십하고 비슷한 속도로 충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AP는 미디어텍 7300 5G 프로세서인데 8개의 코어로 이루어진 TSMC의 4나노 공정 프로세서예요. 상당히 빠릿빠릿하고 성능도 좋습니다. 램도 16GB로 넉넉히 넣어놨고요. 자, 직접 써보면 최신 스마트폰에 비해서 뭐 고성능 프로세서는 당연히 아니지만 정말 빠릿빠릿하게 구동됩니다. 멀티태스킹도 아주 유연하게 돌아가고요. 게임도 잘 돌아가고요. 벤치마크 결과로 보면 갤럭시 S22나 아이폰 12 프로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형 플래그십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 써보면 큰 불편 없어요. 뭐 아이폰 12 프로 쓰는 사람들도 속도 느려서 불편하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더 고성능을 원한다면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삼성이나 애플의 최신 폰을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야겠죠. 자, OS를 보겠습니다. OS는 기본적으로 Nothing OS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안드로이드 14 기반입니다. 따라서 갤럭시 폰을 쓰던 사람은 전혀 문제없이 적응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테마나 이 OS 디자인은 갤럭시보다 더 우수해요. 이 갤럭시 디자이너들이 좀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델은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아이폰처럼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도 꼭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네요. 쓰다 보면 이게 아이폰을 쓰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또 아이폰의 고유의 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좀 써봐야 느끼는 건데 아이폰은 이제 한글 검색이 불편하다든지 테마 적용이나 위젯 적용이 안 되는 거, 또 뭐 스팸 필터 적용 안 되는 거, 커서가 뭐 중간으로 글자 중간으로 이동 안 이런 불편함 아이폰에서 불편하게 생각되던 단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뱅킹, 생체인식 결제 다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써보면서 제가 제일 놀란 건 뭐 디자인이나 뭐 모듈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OS와 GUI예요. 아이폰의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과 GUI의 유려함과 디자인적 완성도 이런 거는 아이폰 다 못지않고요. 안드로이드의 자율성하고 개인화, 테마 적용, 위젯 적용 이런 거는 모두 구현이 가능해서 지금 보면은 가장 뛰어난 OS예요. 제가 갤럭시랑 아이폰을 1,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실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Nothing OS가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이 CMF 폰이나 나싱 폰을 쓸 생각이 있다면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테스트하다가 실제 유심 옮겨서 2주 정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바꾸고 나서 첫 2주간 불편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불편함이나 적응해야 하는 점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정말 편해요. 그리고 정말 두 OS의 장점을 다 합쳐놨어요. 다만 이렇게 말해도 안 바꾸겠죠. 자, 이해합니다. 단점도 있으니까요. 아쉬운 점에 가장 큰 거는 사실 대부분 모듈식 디자인 때문이에요. 모듈식은 수분이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안으로 셀 수가 있죠. 그래서 IP52 등급의 생활 방수만 지원해요. 그래서 무선 충전도 또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이제 CMF 측에서는 물속 25cm에서 3초간 잠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통과할 수 있어요. 어쨌든 변기에 빠뜨린 거 정도를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 방수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목욕탕에 들고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지원하지 않는 점은 사실 아주 불편한 점이죠. 특히 차에서 뭐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충전 자주 쓰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이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식 디자인의 장점과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단점을 바꿀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리고 NFC 안 되고 페이도 없어요. 근데 이건 뭐 NFC나 페이 안 쓰는 사람도 많으니까 단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실제 쓰면서의 단점은 이 정도예요. 뭐 이거는 사용상의 단점은 아닌데 이게 어떤 폰인지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하죠. 내가 집이 망해서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장황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 이것도 단점일까요? 자, 그렇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폰이라는 점, 그 다음에 개성 있는 디자인과 케이스를 마구 바꿀 수 있다는 점, 생폰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점, 마이크로 SD 카드로 용량을 늘릴 수 있고 OS 및 GUI는 아이폰이나 갤럭시보다 더 장점이 많다는 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여기다 CMF 워치, CMF 이어폰까지 다 구입해도 50만 원대면 풀 세트를 맞출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학생분이나 스마트폰에 애플이나 삼성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장점인 폰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갤럭시나 아이폰을 쓰겠죠. 이해합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스마트폰은 락인 효과가 강해서 한번 이 플랫폼을 정하면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삼성하고 애플을 쓸 겁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그 락인 효과를 이용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수익을 높이고 있죠. 디자인도 안 바꾸고 업그레이드도 별로 없고, 애플은 디스플레이 밑에 지문 센서도 안 넣고 있어요.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드는 서드파티 제조사가 필요하죠. 용감하게 딴 쪽으로 옮겨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소비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해도 전혀 불편 없고 잘 만든 스마트폰이라는 점, 기즈모가 보증한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